얼마나 못 자면 어떻게 된다 이런 기준도 있습니까? 네, 보통 72시간 정도 잠을 못 자게 되면 거의 걸어 다니는 혼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극에 굉장히 과민해지고 뭐 자해, 붕괴, 뭐 환청, 망상까지도 올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는 동안 낮에 막 쓴 에너지를 뇌 세포에 보충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보충은 없이 계속 쓰기만 하니까 거의 넋이 나간 상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잠을 못 자면 당연히 건강에도 안 좋겠죠? 수면 장애가 한 달이나 아니면 서너 달 이상 계속되게 되면 아무래도 호르몬 불균형이 와서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 같은 기분 장애라든가 불안 장애라든가 아니면 폭식증 같은 식이 장애 같은 그런 질환들이 새로 생기거나 또는 이제 이런 수면 무호흡이 오래 방치되다 보면은 심혈관 계통에 계속 무리가 오기 때문에 고혈압이라든지 심근경색, 암이나 치매 발생률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요즘에 이제 육아도 하고 일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게 잠이 부족하면 이게 면역력도 약해질 수 있는 건지. 깊은 잠을 못 주무시게 되면 호르몬들의 분비가 약해지면서 면역 계통이 아무래도 좀 취약해지고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취약해지실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잠을 못 자는 상황이 막 스케줄이 너무 많다든지 하면은 기분이 너무 안 좋고 너무 우울해져요. 또 못 자니까 우울해지고 또 우울하니까 또 잠도 더 안 오는 것 같고. 악순환이에요. 네, 우울하면 잠이 안 오기도 하나요? 사실은 상호 굉장히 다양한 작용을 공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면증이 우선이었다면 불면증 치료를 하면은 나머지 우울을 비롯한 다른 기분 증상도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우울증에서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울증이 더 주된 어떤 증상이고 거기에 불면증이 같이 있는 거라면 그때는 우울증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불면증 도 저절로 같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잠을 잘 잔다고 하는데 솔직히 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영역인 것 같긴 해요. 웬일이야. 어떨 때 내가 불면증이 걸린 건가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우선 불면증이 보통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요. 네. 첫 번째는 잠에 들기가 어려운 입면 장애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얕게 자거나 중간에 자꾸 깨는 그래요, 수면 유지의 장애, 숙면의 장애가 있고요. 네. 그리고 잘 자다가 새벽에 너무 일찍 깨서 다시 잠들기가 어려운 새벽잠 장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내가 해당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한 번쯤 불면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어제 갈비탕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나는 아무리 갈비탕이 좋아도 어떻게 그냥 아니 안 먹고 자면 안 돼, 언니. 요 갈비탕이 빡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고기 딱 간장에 찍어갖고 뜯어 먹고 싶어서 너무 잠이 안 왔는데 아이고. 이런 것도 불면증인가요? 이런 것도 불면증인가요? 그냥 드시면 잠이 와요. 그냥 식탐 아니에요? 네, 식탐. 식탐이에요, 그거는. 사실 저도 이제 잠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이제 베개도 특별한 베개를 제가 샀고 매트리스도 샀는데 도움을 받긴 합니다만 이게 어떻게 해야 잘 자는 건지 정확히 모르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 자는 건가요? 보통 사람들이 잠을 잔다고 하면은 저 1단계, 2단계 얕은 잠을 거쳐서 3단계 깊은 잠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1시간 정도 이렇게 주무시다가 점차 다시 얕은 잠 단계로 첫 번째 렘 수면이 나오게 되는데 요 단계까지가 한 사이클로 봅니다. 하룻밤 새에 이 사이클을 한 4-5사이클 정도 주무시고 하룻밤이 끝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1단계 수면은 선잠 단계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깨우게 되면 나 안 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 단계에서 깨우게 되면 잠깐 졸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이제 이 2단계 수면이 전체 수면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단계 수면부터가 깊은 수면이라고 하는데요. 요때는 정말 업어가도 모르게 깊은 잠을 주무시는 단계고요. 요때 깨우게 되면은 제정신을 차리고 여기 어딘지 대답을 하는데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3단계 깊은 잠을 아무리 못해도 5에서 10% 정도는 나와줘야 제대로 된 건강한 잠을 잤다고 볼 수 있겠네요. 5에서 10%밖에 안 돼? 근데 렘수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저도 렘수면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 어떤 상태가 렘수면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렘수면을 얘기할 때 굉장히 꿀잠을 잤을 때 렘수면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런 줄 알아요. 정확한 네. 의미는 모르죠. 네, 근데 사실은 렘수면은 이제 잠에 들고 나서 1, 2, 3단계 점점 깊어지는 수면을 거치고 나서 약 90분 정도 후에
이제 나오는 수면인데 오히려 뇌는 깨어 있는 상태, 몸은 아직 자고 있지만 뇌는 깨어 있는 상태로 굉장히 얕은 잠에 해당하는 수면입니다. 그래서 이때 꿈은 굉장히 뭐 황당한 꿈을 꾸거나 뭔가 이렇게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어떤 꿈을 꾸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꿈들은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창피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데. 맞아요. 네. 논리적으로 말도 하나도 안 네, 되고 맞아요. 의미도 없고. 네,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비렘 수면에서의 꾸는 꿈은 있을 법한 일, 내가 현실에서 좀 걱정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저는 꿈을 정말 많이 꾸거든요. 근데 듣고 보니까 그 꿈이 꿈꾸는 게 사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뇌가 계속 운동을 한다는 거니까.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다만 악몽이어서 네. 자꾸 잠을 방해하고 중간에 깨게 되고 그러면 수면의 질이 안 좋아지겠죠. 이럴 경우에는 악몽 장애로 진단을 하고 따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막 가위 눌리고 이런 게 종종 자주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것도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네, 가위 눌림에 대한 치료도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가위 눌리는 것도 귀신 없어요? 꿈이에요? 그 선생님은 여기 여기는 무당이 아니고 무속인이 아니에요. 봤는데 닥터 전문가. 본 적 없어요? 이렇게 자다가 나는 귀신 본 적은 없는데 나보고 귀신 같다고 하는 사람들 아, 화장 안 했을 때 예. 남편도 그래. 남편이 귀신 같다고. 귀신 같다고 어. 그런 적은 있어. 근데 지금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그럼 불면증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수면 장애라고도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두 개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요. 수면 장애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면 장애 종류에는 뭐 과수면증, 코골이, 렘수면 행동 장애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포함이 돼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빠가 엄청 코를 많이 고셨어요. 근데 이제 아빠가 코를 일정하게 골다가 멈출 때 있죠. 드르렁 골다가 막 진짜 한 30초 느낌에 30초 1분을 멈췄다가 아빠 죽었나 싶어서 깜짝 놀라서 보면은 그때 푹 하고 맞아. 그게 수면 무호흡증 같은 거같은데요? 그거를 되게 여러 번 겪었는데 그건 건강에 굉장히 느낌에도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괜찮을까요? 이제 코골이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기류가 호흡 기류가 기도를 통과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기도가 막히는 원인들이 있어서 쉽게 통과하지 못해서 나는 그런 잡음, 소음이죠. 네. 수면 무호흡 같은 경우는 자는 동안 여러 번 호흡이 멈추는 현상이 반복이 되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동반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치료가 안 되고 방치가 되면 특히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이나 심부전, 심한 경우에는 뭐 돌연사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제 유방암 환자의 치료 이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산소가 제대로 안 들어가서 위험하다. 생기는 그렇죠. 병인 네, 거죠. 네. 렘 수면 행동 장애 이건 뭡니까? 렘수면 행동장애는 자면서 꿈속에서 내가 하는 행동을 현실로 시전하게 되는 그런 질환을 말하는데요. 게임 좀 하시나 봐요. 네. 뭘 시전을 해요? 선생님 어떤 게임 하시는데 시전이요? 뭘 시전을 해요? 아니 그럼 이거 영상을 좀 보면서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 수면 검사를 하고 네, 있는 지금 거예요? 주무시고 있는 어머머머. 저 깨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꿈 때문에 이런 거죠. 도망가는 것 같아요. 어머 어떡해. 똥스러울 것 같은데. 이게 어때요? 저렇게 자고 나면 개운하지가 않고 피곤할 것 같은데. 근데 의외로 본인은 저런 기억을 전혀 못 하시고 나는 잘 잤다고 그러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같이 주무시는 배우자분이 심각성을 얘기하시면서 데리고 오시는 경우가 많이 그런 거 있으세요. 보면 놀라겠다 진짜. 그러니까. 그럼 혼자서 지내는 분들은 모르겠네요. 누가 모를 옆에 수 있어요. 어머, 예. 어떡해.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배우자를 실제로 때려가지고 아이고. 배우자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어머. 이게 이제 본인이 또 이 벽을 쳐가지고 자기 손목뼈가 부러진다든지 어머. 이런 사고가 심하네. 나서야 문제가 있다고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렘수면 행동 장애가 그 자체로도 하나의 질환으로 보기도 하지만은 한 5, 6년 뒤에는 파킨슨병이나 치매로 가기도 하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좀 경과를 주의해서 보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기면증으로 의심된다가 아니라 기면증이에요. 확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와.
저 어떻게 입원해야 돼요? 기면증은 7시간 이상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졸려서 낮에 활동에 굉장히 지장을 주고 짜증이나 과민이나 집중력 저하, 우울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낮잠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는데 보통 잠에 드는 평균 시간이 8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일단 과수면 장애가 있다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 이현희 씨는 3.9분이었어요. 평균 절반도 안 3.9분이었고 걱정하지 그다음에 약간 감정 변화가 있을 때 온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탄력 발작이라고 하는데 그런 증상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기면증의 그 진단 기준을 다 만족하게 되는 아니 거죠. 기면증이라는 걸 의심해 본 적이 있어요 살면서? 아니 근데 제가 최근에 되게 우울한 적이 있었던 게 아기가 일찍 깨니까 같이 어쩔 수 없이 깨잖아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막 새벽 6시, 7시에 깨요. 깨서 걔를 보다 보면은 제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저는 잠들어 있고 얘는 계속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잠들어서 얘가 막 소리를 질러서 깼는데 되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병인지는 몰랐어요, 진짜 솔직히. 어떻게 치료하면 되나요? 이런 분들이 복용하시는 특수한 각성제가 있거든요. 그걸 하루에 하나 아침에만 복용을 딱 하시면 네. 하루 종일 각성 효과가 유지가 되면서 낮졸림이 싹 없어져요. 오늘 약 받아갈 수 있어요? 약은 어디서? 병원이 아니에요. 소방전만 좀 가르쳐주지 선생님 마. 계시니까. 아니, 세트에서 약을 받아. 그러니까 병원에 직접 가세요. 여기는 병원에 이제 가면 방송국이니까. 되는 예. 저도 뭘 먹으면 괜찮아지는 거 없나요? 저도 뭘 먹으면 괜찮아지는 거 없나요? 먹는 거 넌 그만 먹어야 괜찮아져. 넌 먹던 거를 줄여야 괜찮아지니까 좀 제발 그만 드시고. 자, 나의 어떤 습관 때문에 불면증이 온 것인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분 나올 차례잖아요. 우리 안건강 씨. 안건강 씨의 안 건강한 하루입니다. 나 안 건강. 요즘 큰 고민이 생겼다. 잠을 못 이룬 지 몇 달째. 이렇게 불면증이 온 건 설마 그 습관 때문에? 아, 이거는 핸드폰. 근데 이거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치, 자기 누워서 다 전에 해요. 좀 뭘 봐줘야 잠이 잘 오거든요. 예. 역시 하루의 마무리는 SNS 탐방이지. 이 사람 웃겨. 나 이 사람 좋아해. 이런 시간 자야 돼. 저거 나랑 똑같다. 나 저러고 자는데. 핸드폰 잠깐 한다는 게 이렇게 위험할 줄이야. 불빛. 몸을 피곤하게 하면 빨리 잠들 수 있겠지?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 이렇게 하면 푹 잘 수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오늘도 하얗게 불태웠다. 운동하고 왔으니까 잠 잘 오겠다. 왜? 잠 오라고 하는 운동이었는데 잠이 오는 게 아니었어? 숙면을 위하여. 요거 잠 진짜 잘 와요. 요건 꿀잠 잘 수 있어요. 와인 한 잔이면 잠이 솔솔 오면서. 불면을 부르는 습관 그쵸. 영상입니다. 아, 그래요? 오늘은 자야 해. 좋다. 술 한잔 했겠다. 오늘 잠 잘 오겠네. 또 못 잤어? 아이고. 무심코 한 행동들이 불면증을 만들다니. 당신도 혹시 안 건강시인가요? 약간 몸이 찌뿌둥하면은 그냥 집에서도 막 스쿼트 하고 뭐 뛰고 막 난리 나거든요. 진짜? 취침 전에는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운동은 수면을 취하기 전에 4시간 전에는 끝내야 되고요. 4시간이요? 네. 그 이유는 운동을 하다 보면 우리가 에너지를 막 생성해야 되고 몸의 체온이 올라가고 그리고 교감신경이 굉장히 활성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긴장하고 흥분돼 있는 상태로 잠자리에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잠에 쉽게 들기가 어렵죠. 땀이 나거나 더우면 이제 찬물로 샤워를 하고 주무시고 싶잖아요. 찬물도 우리 몸에 어떤 자극이 되기 때문에 역시 교감신경이라는 게 활성화돼요. 그러면 우리 교감신경이라는 카페인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신경계이기 때문에
각성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1시간 전에 뭐 이렇게 샤워 같은 걸 하시고 샤워를 하더라도 물을 갖다가 미지근한 걸로 그래야만 각성이 덜 돼서 숙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음주 요 술 쪽은 많이들 의아해하실 거예요. 이거 네. 수면에 도움되는 거 아닌가 싶으실 텐데 이 방해가 되는군요. 네, 알코올을 섭취하시게 되면 알코올이 수면 잠복기를 줄여주기 때문에 잠이 빨리 들기는 하는데 이게 또 섭하수면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요. 자주 깨기도 하고 아주 특징적으로 새벽에 빨리 깨서 잠을 다시 못 자게 하는 후기 불면증을 유발을 하거든요. 이런 습관이 오래되다 보면은 불면증하고는 별개로 알코올 의존이 또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술을 안 먹으면 못 잔다는 두려움이 생기겠죠. 아닌데 저 한 잔씩 매일 마시는데요. 저도 잘 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와인 말고 그럼 맥주를 마실까요? 자꾸 선생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네. 금주하세요. 네. 잠을 청하기 위한 술은 사실은 피하는 게 좋다는 거죠. 목적이 잠을 청하기 위함이라면 비추라는 거죠. 아, 네. 잠을 네. 청하기 위함은 아니니까요. 오케이. 네. 아 근데 아까 휴대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제 패턴이 똑같거든요. 근데 휴대폰 우리가 켜고 우리 눈앞에다 하고 자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휴대폰을 딱 끄고 충전기 꽂아놓고 자자 눈 감고 자는데 왜 이게 불면증을 유발하는지 저는. 지금 미국의 하버드대 수면센터에서 한 네. 연구를 보면 스마트 기기를 6시간 반 정도 사용을 하고 나서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그 생활 리듬, 신체 리듬이 3시간 늦춰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잠이 오는 게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핸드폰에 그 블루라이트 차단 스크린 붙이면 괜찮을까요? 그래도 안 붙이는 것보다는 더 도움이 될 수 도움이 돼요. 있겠죠. 블루라이트를 좀 차단하면 네. 저는 제 자신이 되게 놀랍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블루라이트도 날 이길 수가 없구나. 그냥 나는 자요? 보다가? 이거를 늘 해요. 근데 이걸 10번 떨어뜨린 적 있어요. 자다가? 아, 졸려서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걸 피하는 재미가 있거든. 아니 여기 목소리에 죽을 뻔한 적 있거든요. 진짜. 아니 진짜로. 재미라니. 아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 이거 그럼 왜 10번이나 하냐? 이게 아니 운이야, 어떻게 그게. 된지. 근데 그게 얘도 운이야. 나를 불면으로 못 이끈 거지. 아. 나는 숙면을 취하거든요. 잘 수 있다. 어. 야 대단하다. 아니 다시 검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수면 때문에